이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유럽연합 분석가가 폴란드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제 K9 곡사포를 몰래 개조하려 한 충격적 음모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들의 불굴의 헌신이 그 계획을 통째로 뒤집었죠.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기술은 무의미해진다는 한 문장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꾼 이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저보임질 즈보질이고 저는 유럽연합에서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계약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느 날 아침 상사께서 호기심 어린 미소를 머금고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보임질 씨 하시며 폴란드에서 한국과의 새 계약에 대해 당신 의견을 듣고 싶대요. 한국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짝거리는 전자기기뿐이었지. 전투기나 폰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트북과 공책을 챙겨 들고 전투기와 곡사포를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나라가 높고 반짝이는 유리문을 지나 밝은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FA50과 K9이라는 라벨이 붙은 두꺼운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FA50 바인더를 열어보았습니다. FA50은 마치 현대 미술 작품처럼 보이는 위장무늬로 칠해진 날렵한 전투기였습니다. K9은 전차처럼 궤도를 달고 수평선 너머로 포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거대한 곡사포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살펴보았습니다. 속도, 화력, 사거리 수치가 모두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비용도 낮았고 납기도 빠르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를 분석한다는 생각에 제 심장이 조금 뛰었습니다. 저는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기술 매뉴얼을 읽고 성능 차트를 훑어보고 다른 시스템과 스펙을 비교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들여다보느라 눈이 피곤해졌지만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이건 간단해.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저 숫자와 날짜, 지표만 있으면 돼. 저는 각 페이지를 퍼즐 조각처럼 다루었습니다. 조각을 맞춰 나가면 분명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브뤼셀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숫자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플한 보고서를 상상했습니다. FA50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K9은 내구성에서 기대 이상입니다. 계약을 승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모습도 떠올렸습니다. 참 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 기계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는 머리를 저으며 노트북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정은 소설에나 필요한 것이지. 군사 계약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제와 데이터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상사께서 유지보수 일정 단락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제가 쓴 문장 중 지원 서비스는 표준 EU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원이 그저 또 하나의 확인 항목처럼 들렸거든요. 혹시 한국 쪽 지원 방식은 다를까 싶어 그들의 브로셔를 열어보았습니다. 브로셔 속 사진에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함께 웃으며 도구를 나누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오지 마을에 파견된 한 한국인 엔지니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현지 장교들을 교육하기 위해 그곳으로 떠났고 현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인사를 배웠다고 합니다. 얇은 매트 위에서 잠을 청했고 폭우로 곡사포가 고장나자 밤새 비를 맞으며 수리했습니다. 현지 군인들이 자신 있게 포를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브로셔를 덮고 다시 스프레드시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달라진 감정이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채 말이죠. 어떻게 이 친절함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숫자 이상의 무언가를 담아야 한다는 부담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열고 지원의 인간적 차원이라는 새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그 아래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와 팀워크는 철강과 소프트웨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제 자신의 신념을 시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요. 저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코트를 스치며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이 인도 위에 슈가 파우더처럼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에는 따뜻한 커피와 배기가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과 출력해온 차트 뭉치를 들고 다음 단계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은 강가 근처의 현대식 유리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풍이 퍼져 나왔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가죽 의자가 놓인 긴 테이블, 반짝이는 나무 마루, 그리고 한쪽 끝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폴란드어와 영어로 된 명찰이 놓여 있었고 제 앞에는 The Humelsborough EU Analyst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은 폴란드 관료들, 노트를 넘기는 EU 대표단, 그리고 짙은 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국인 그룹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누가 발표를 이끌어갈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때 키가 큰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그의 앞 명찰에는 김찬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목청을 가다듬고 완벽한 폴란드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지 도브리 파스조. 그러더니 우리가 쓰는 언어를 몇 달간 연습했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통역이나 간단한 인사 정도를 예상했지.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폴란드 환경에 맞춘 맞춤형 운용 매뉴얼을 소개하겠습니다. 겨울숲, 여름 들판, 산악 지형까지 모두 고려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고 대형 스크린에 소나무 숲 아래 K9포가 주차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포 궤도 위에 쌓인 눈이 선명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지도가 초록과 흰색으로 빛났고 1월과 7월의 온도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기후를 연구했고 숲을 지도로 그려냈으며 기계가 땅을 어떻게 지나갈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폴란드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심지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탁탁 찍어 메모를 급히 적었습니다. 김찬혁 씨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K9의 정비 패널 도면이 폴란드어로 라벨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레버를 가리키며 이 레버는 이렇게 저렇게 돌리지 마십시오. 총열이 수축할 때 손상을 방지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엔지니어들과 폴란드 기술자들이 나란히 훈련하는 사진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장면에는 폴란드 군인이 두꺼운 장갑을 끼우다가 애를 먹자 한국 엔지니어가 부드럽게 손을 잡아 안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싶어 참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제품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디서 전투할지, 심지어 추운 날씨에 우리의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폴란드 장관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고 다른 이들도 함께했습니다. 저도 박수를 보냈지만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보인 뒤에 어떻게 숫자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공식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김찬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단단하게 악수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으며 눈빛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매뉴얼이 기술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보조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Custom Operations Guide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바인더를 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도, 도면, 차트뿐 아니라 개인적인 팁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폭설 시에는 먼저 포신에 쌓인 눈을 제거하십시오. 차가운 금속은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조언이 있었고 다른 페이지에는 눈보라 속에서도 미소 짓는 한국 엔지니어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덮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장비를 자신 있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신뢰는 이해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프레드시트가 가득한 제 바인더를 꼭 쥐고 걸었습니다. 페이지가 단조롭게 느껴졌지만 의구심과 함께 새로운 호기심도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분석 단계는 차가운 데이터만이 아니라 사람, 배려, 신뢰라는 제가 예상치 못한 요소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폴란드 국방부 건물에 희미하게 불이 켜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내며 떠 있었고 제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저는 클립보드에 적힌 복도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09호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작았고 중앙에는 둥근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으며 천장에는 전구 하나가 낮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탁자 주변에는 표정이 바는 그림자 속에 가려진 피오트르, 노아코프스키와 2명의 폴란드 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살며시 옮겨 문을 닫고 노트북 대신 손에 든 공책을 꼭 쥐었습니다. 피오트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K아웃 복사포를 자체 개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부 부품 몇 개만 바꾸면 한국의 지원 없이도 정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기술도 쌓이고 한국 측은 어쩔 수 없지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제조사 동의 없이 부품을 개조하면 보증이 무효가 되고 안전 규정을 위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협력의 정신을 저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손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이 서류 뭉치를 펼치더니 기술 도면이 가득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정확한 치수들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작게 속삭이듯 말하며 작은 숫자와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예비 부품에서 꺼낸 포신으로 시험해봤는데 잘 작동했습니다. 저는 참기 어려운 충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 측에 알리셨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피오트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개조가 완료되면 기정사실화해서 통보할 생각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심장이 귀에 울릴 듯이 뛰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 단단한 주먹으로 제 속을 내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몇백만 유로를 위해 목숨과 명예를 건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결의를 다졌습니다.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클립보드를 가볍게 탁 닫으며 말했습니다. 제조사 쪽과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구심이 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형광등 소리가 귀에 거슬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측에 제때 알릴 수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김찬혁 씨에게 새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4글자를 입력하고 전송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가요? 가슴이 더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그때 천둥처럼 그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지원과 정비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정적이 귀를 찢을 듯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뢰의 힘과 그것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튿날 새벽 무기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얇은 이불처럼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단단히 애는 듯했습니다. 저는 FA-50 전투기들이 코를 하늘로 향해 줄지어 서 있는 활주로 옆을 지나쳤습니다. 곧 포효할 준비를 마친 듯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K아웃 곡사포들이 활주로 위에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으며 포구는 멀리 언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울렁거리며 관제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제탑 안은 폴란드 기술자들과 장교들로 북적였습니다. 콘솔과 지도 위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첫 FA-50 시연이 시작될 시간을 손목시계로 확인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정확히 오전 7시 정각, 한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지켜보았습니다. 밖에서 전투기의 엔진이 우렁차게 깨어났습니다. FA-50은 위장 무늬를 드러내며 활주로를 힘차게 굴러나갔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전투기는 매끄럽게 이륙해 안개 속으로 올라간 뒤 왼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멈춰버렸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조향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관제탑 안 얼굴들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술자들은 패닉에 빠진 듯 스위치를 이리저리 누르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투기는 원을 그리며 이상하게 착륙했고
바퀴는 활주로를 따라 날카롭게 긁혔습니다. 거친 충격과 함께 멈춰선 전투기를 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K9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밖에서 사수팀이 포탄을 장전했고 발사 순간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구름처럼 일었고 포탄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폭우가 걸려버렸습니다. 반동 장치가 멈춘 채 금속 이빨이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팀은 레버를 당기고 매뉴얼을 살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가로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활주로 위 한국 엔지니어들이 고장난 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김찬혁 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포 옆에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틀어 틈 사이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침착한 손놀림으로 신속하게 작업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심장과 박자를 맞추는 듯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포구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팀은 다시 반동을 시험했으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속이 허전했습니다. 관제탑 안으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메모지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찬혁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신뢰 없이는 기술도 그저 깨진 금속일 뿐입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개조를 계획함으로써 그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FA50과 K9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안전과 협력의 약속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꽃이 번쩍일 때마다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배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펜을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밖으로는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고장난 기계들과 포기하지 않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보고서에 진실을 온전히 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무엇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희미한 책상 램프 불빛이 메모들과 출력해둔 문서들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바르샤바의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얼어붙은 전투기, 포구가 걸린 곡사포, 그리고 509호실에서의 비밀회의 장면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빈 문서를 바라보며 이제 막 써 내려갈 한 문장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다친 분 뒤에서 모의 계획을 꾸민 폴란드 관리들의 모습과 포신을 풀어준 김찬혁 씨의 침착한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FA50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멈췄을 때 기술자의 두려움, 어린 눈빛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과 감정, 그리고 배신감을 모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방위 장비 개조 평가, 그리고 부제도 달았습니다. 신뢰 책임,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한 보고서, 서론을 쓰기 시작하자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이유 분석가로서의 제 역할과 군사 전략 배경, 그리고 철과 데이터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과거를 서술했습니다. 이어 그 믿음이 한국팀의 헌신을 본 후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는지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K9 곡사포 내부 부품을 한국 측 승인 없이 개조하려 했던 비밀 계획, FA50,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멈췄던 사건, 그리고 곡사포 포구가 걸렸던 상황으로 언어는 최대한 담백하게 썼습니다. 폴란드 관리들이 509호실에서 모여 K9 곡사포 부품을 자체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조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포신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측이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한 문장씩 적을 때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다리인지, 한번 부서지면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서술했습니다. 김찬혁 씨의 경고도 인용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기술도 그저 깨진 금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다리를 스스로 깼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인간적 요소를 외면한 채 탐욕과 편의에 눈이 멀었던 실패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권고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명확한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무단 개조를 즉시 중단할 것, 한국과의 완전한 지원 및 유지 보수 계약을 복원할 것,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감독위원회를 구성할 것, 향후 계약의 문화적 인간적 요소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 마지막으로 개인적 소회라는 제목 아래에 떨리는 손으로 단락을 썼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사양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사람, 헌신, 상호 존중이 그 어떤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보고서는 분석을 넘어 기계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 유대감을 보지 못했던 제 잘못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난 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일수록 수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닿는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강철이 아니라 동맹 간의 신뢰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존경을 담아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과 직함을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생각지도 못한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이에 즉시 사임을 제출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우스를 저장 버튼 위에 가져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클릭했습니다. 이제 이 말들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무게는 컸지만 그 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반짝이는 바르샤바의 불빛이 보였지만 이제는 가능성을 비추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되길.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파트너십과 명예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과 주황빛 줄무늬로 물들어 있었고 산들바람에는 이슬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봉투에 담긴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넓은 창문이 줄지어 있었고 밝은 하늘과 인근 녹음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함과 활력이 저를 반겼습니다.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마치 잘 짜인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어판을 점검했고 또 다른 이들은 화면을 보며 아이디어를 속삭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일에 대한 열정이 담긴 웃음도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안내원이 기계 사이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대형 조립구역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크레인이 FA-50 전투기 날개를 들어 올리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튀며 금속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불꽃이 스르륵 부글거리는 소리가 용이 숨을 내쉬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 에너지가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포장된 K-아웃 곡사포가 트랙을 타고 나오는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안전모와 반짝이는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두드리자 곡사포가 매끄럽게 포구를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고 그는 밝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기계 사이에도 묘한 연결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안내원은 교육관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인과 폴란드인 장교들이 공구와 매뉴얼이 놓인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한국 강사가 차분한 폴란드어로 유압 펌프 교체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수강생들은 질문을 던지고 미소 지으며 직접 실습했습니다. 집중하는 그들의 얼굴이 빛났고 신뢰가 눈앞에서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바닥부터 천장까지 창문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김찬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파란 셔츠를 입고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제 언어로 인사했습니다. 살짝 남은 한국어 억양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고소한 곡물차가 담긴 찻잔 2개를 나누었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은은히 울렸습니다. 돌아오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이는 듯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제 보고서 사본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제 진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실수에 대해 썼지만 배움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그는 차분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잠시 후 책자를 덮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뢰는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는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죠? 손으로 하나하나 볼트를 조이고 회로를 테스트하고 학생들을 인내심으로 가르치는 모습. 그것이 신뢰의 실천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엔지니어가 제트기의 착륙 장치 옆에 웅크려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며 볼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던 동료가 신호를 보내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뢰는 바로 그 볼트 같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함께 묶어주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김찬혁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뿐 아니라 인간적 면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나중에 저는 밝아진 하늘 아래 기차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달 만에 발걸음이 제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존경이 제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을 평가하러 왔지만 저는 명예와 팀워크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저는 공장을 돌아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기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약속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폴란드의 비밀 계획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맞부딪히며 신뢰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를 바꾸려던 시도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또 진정한 파트너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교훈이 깊이 남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가 배운 신뢰와 협력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 나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모두 함께 나눌 때 힘이 커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